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2021년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 정말 지난해 내내 이게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너무너무 뜨거웠던 인물이었는데요. 누굽니까?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근데 저는 이 새해에 이 신문보다 이게 더 놀란 게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뉴스로 나왔었어요. 또 작년에 이어서 꾸준히 지지율 상승이 돼서 3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김준우 기자님?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 누군가가 지금 딱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인지도와 신뢰도가 이런 뭐 노출 빈도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맥락들이 잡혀가는 거, 이거는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 정권을 반대하거나 좀 실망하신 분들한테는 강인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어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권에 반발하는 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면 정권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될 거냐 말 거냐는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어떤 왜냐하면 거죠? 그 언론 주목도인데, 아하. 추미애 장관이 그냥 작년 1년 내내 그냥 무조건 윤석열 검찰 개혁하면서 막 두드려 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행동도 나왔고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부분이 있거든요. 박범계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현 상태 유지할 거냐, 아하. 아니면은 그냥 떨어질 거냐,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그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 하나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 야권의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 후보든 대선 후보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아지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어.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오늘 다 강하게 다들 얘기를 이낙연 대표 끝났다고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은 끝났다. 이게 땡. 예. 여야의 1위급 후보들이 지금 다 끝났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사진 제가 공개하면서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 대표와 연대해야 된다. 어? 연대해서 좋은 눈썹 문신 가게를 소개받아야 된다. 눈썹이 없네. 지금 인상이 눈썹이 좀 많이 약하시네요. 네, 농담이었고요. 네. 예. 어쨌든 뭐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명실상부한 야권의 대권 투자로 봐도 주자입니다. 무방하죠. 네, 당 밖에서 얻는 지지율은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냥 뭐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고요. 특히 마땅한 대권 주자 이 후보가 없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그 뜨거운 감자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시켰다 먹어야죠. 뜨거울 때 먹으면 안 됩니다. 시켜서. 임기 후에 7월 24일 이후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옵니다. 대선 후보 1등이에요.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정치를 안 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를 안 하면은 분명히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당분간은 그냥 의도적인 거리두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기 뭐야 기업인 출신 엘모 씨가 네. 나오면 조금 국민의힘이 좋아집니까? 그분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영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설 전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네. 자, 이 안나땡이라고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안철수 대표 나오시면 땡큐다. 윤나땡도 되는 겁니까? 윤나땡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오실 거예요. 아, 윤나땡인데 나오지도 예, 못한다. 나오지도 못한. 그게 아. 이 감자라는 게 예.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아. 식으면 먹기는 쉬운데 맛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제 7월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이제 장모님 재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인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추미애 장관처럼 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 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서 조용히 재판을 받아가면서 나쁜 기사들이 끊임없이 이제 잔잔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본인 관련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률적으로 방어하고 또 검증받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아마 저는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면서 정치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분이 강골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근육과 공직자의 근육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아 근데 저분이요 예. 타고난 정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언론에 네. 그냥 뭐 신년사 한번 나오고 네. 뭐 언론에 직접 얘기를 하거나 국민을 향해서 뭐 직접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저런 거 보면 정치적 감각이 좀 탁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각이 있다. DNA에 있다라고 DNA가 보여져요. 있다. 그 쉽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검사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하기에는 부적절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장 소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 보면 이미 정치인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관건은 임기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일 텐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이후 행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총장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고 정치한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그냥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현재 스탠스가 전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요? 네. 어. 왜냐하면은 뭐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네. 지금 모를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배워집니까 그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해야죠.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유능한 사람을 모아라. 아, 참모진이나 사람들을 그렇죠. 모아라. 본인 어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 주위에는 경제를 살릴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딱 해야 이제 대선 후보로서 자리에 쓰는 건데 나머지는 우리 장원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저희 공론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